네, 9시 21분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RKTV 1540을 검색하시면 생중계 창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오셔서 보고 듣고 하시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서 저희와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주영석 기자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때 관련된 북미 정상회담과 또 우리 앞으로의 통일까지 기대하는 그런 희망적인 댓글, 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사이에서 또 주거니 받거니 질문도 하고 답변도 본인들끼리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양새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특히 뭐 여기는 서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한국인데 잠자기 전에 그 라디오 코리아 모닝뉴스 듣고 보고 자려고요. 저는 참 재밌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자기 전에 모닝뉴스를 보고 잔다.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고, 어떤 분은 뭐 미시간이다, 시카고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오늘 들어오신 분 계시고요. 네. 지금 떠오른 댓글 가운데 박 기자님 밥 사주세요. 연하남 이렇게 댓글 올려주신 분들 계십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을 네. 사주시는 거예요? 네. 네 하셨어요? 네. 자꾸 함부로 그러면 안 돼. 네. 자, 박 기자님이 들어오시기 전서부터 이제 관심을 보이신 분들이 적지 않고요. 박 기자님 블랙 자켓 입으셨네요라고 이제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박 기자님에 대한 관심은 여기까지. 자, 박 기자님이 지금부터 리포트를 할 텐데요. 오늘은 아마존 프라임과 관련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멤버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지금 1억 명 이상에 달합니다. 와, 미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포함됩니다. 네, 저도요. 저도요. 네. 네, 사실 지금까지는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가 몇 명인지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주주들에게 연례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서한에서 베조스 CEO가 프라임 멤버가 1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 수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다가 멤버도 1억 명에 달하면서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베조스 CEO는 서한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소비자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존이 설립이 된 지 얼마 만에 1억 명을 돌파한 거예요? 네, 아마존이 지난 1994년에 설립됐습니다. 베조스 CEO가 시애틀의 작은 가정집 차고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냥 온라인 서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커졌는데 그로부터 11년 후인 2005년 2월에 이제 프라임 서비스를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멤버가 1억 명을 넘은 것은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가 출시된 지 13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억 명이라고 하면 세계 인구가 76억 명이라고 하니까 세계 인구의 약 1.3%가 프라임 멤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한 7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 네. 그러니 프라임 멤버만 그 정도니까 프라임 멤버 아니면서 아마존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일단 그 프라임 멤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네. 아마존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프라임 멤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프라임 멤버 수가 사실 지금까지 꾸준히 늘어나긴 했지만 작년에 특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베조스 CEO는 서한에서 지난해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멤버 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아마존은 작년에 일부 국가들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확장했었습니다. 뭐 멕시코라든지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에서 이제 사실 원래 프라임 서비스가 없었는데 작년에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프라임 서비스가 점점 이제 확장이 되면서 프라임 멤버도 역시 같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프라임 멤버가 아니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프라임 멤버하고 일반 멤버하고는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프리 쉬핑인데요. 아마존 프라임이 1년에 99달러 내잖아요. 네. 그리고 한 달씩 내면 12달러 99센트입니다. 이 가입비를 내고 프라임 멤버가 되면 가장 큰 혜택은 이 이틀 만에 오는 프리 투데이 쉬핑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에는 물건을 주문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영화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고, 뭐 이북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다 맞습니다. 유료 서비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프라임 멤버들은 이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프라임 또 멤버면서 하나. 모르고 있었죠, 그거. 네, 저도 모르고 저는 그냥 그거는- 쇼핑 프리에 예. 한 가지 더 있어요. 가족이 한 사람이 프라임 멤버면은 같이 가족이 가입해서 온 네. 가족이 한 사람의 그 맞아요. 가입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아시죠? 아, 그럼요. 네. 근데 가족 아니어도 이게 그 멤버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 있으시죠? 네, 네. 누군가가 저 네. 혹시 박 기자 프라임 멤버예요? 그렇다 그러면 나 이거 사야 되는데 그거 좀 빌려줄래? 아이디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대신 좀 주문해달라고. 굉장히 민감한 그렇게 그거 요청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냐면 아이디나 패스워드 줘서 들어가면 네. 박 기자가 그동안 오더했던 그 히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맞아요. 박 기자는 모르겠어. 저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니 뭘 네. 구입하셨길래 안 보여주고 싶어요? 박 기자님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 저 요청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제프 베조스 CEO가 그 서한에 쓴 내용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네. 그 어떤 그 제품도 앞으로 더 뭐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이 작년에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에게 배송한 제품은 50억 개가 넘는다라고 베조스 CEO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에서 프라임 멤버들은 1억 개 이상 품목에 대해서 무제한 무료 이틀 배송을 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주문 당일 배송, 또 하루 이내 배송 등 더 빨라진 프라임 배송도 현재 8,000개 이상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베조스 CEO는 말했습니다. 여기 댓글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사진들도 무제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프라임 멤버에게. 맞아요. 네. 네. 그 외에 얘기 안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 프라임 멤버 1억 명을 돌파했다는 거, 그리고 베조스 CEO가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시각인가요? 지금 이 프라임 서비스가 뭐 많이 확장됐다, 1억 명 돌파했다 하니까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최근에 아마존이 해외로 프라임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손실이 일었다고 해요. 아하. 그러다 보니 이 해외 프라임 서비스 확장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가 커졌고요. 결국 어제 베조스 CEO가 직접 나서서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발표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사 이 모닝스타의 RJ 호토비 연구원은 베조스 CEO 서한 내용을 보면 아마존 프라임이 해외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은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이 프라임 멤버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 주주들이 좀 더 참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손실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아마존 손실이 언뜻 감이 잘 안 오고 어머 그런 점수도 있나 그런 넘버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아마존 프라임 멤버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프 베조스 CEO한테 우리가 놀아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홍보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렇네요. 네. 제프 베조스 CEO가 지금 프라임 멤버 더 확대시키려고 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혹시 아닙니까?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지금 노이즈는 아니에요. 좋은 얘기 해주는 거니까. 네. 그런 걸 수도 있는 게요. 사실 이 아마존 프라임 성장성을 부각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임 멤버들은요. 이런저런 혜택을 위해서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을 했지만요. 보통 아마존 충성 고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을 봐도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이 아닌 그냥 일반 멤버들보다는 더 많이 오더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왠지 shipping free 이런 것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자꾸 이렇게 오더를 하게 되죠. 네. 네. 연회원 가입하지 말까? 그게 절약하는 길인가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투자은행 베어드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은 일반 멤버들보다 매년 $600 이상을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해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들로부터 큰 이득을 받는데요. 한 연구원은 아마존은 지난해 구독 서비스에서만
97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 프라임 멤버십 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존은 이 프라임 서비스를 좀 더 확대시키고 또 성장하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프라임 멤버들은 또 그만큼 더 많이 구입하니까 프라임 멤버를 좀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 좀 깎아주지. 99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많이 가입하잖아요. 여기 댓글에 제 생각에 대해서 네. 그 명쾌하게 한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니. 저는 리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아서 아하. 1년에 100불이 아니라 수백 불은 뭐 이렇게 뽑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런 댓글 올려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액티브하게 주문하고 또 뭐 맞아요. 리턴도 과감하게 하고 이런 분들은 네. 99불 100불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저 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뭘 주문을 했다가 물건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랬을 때 저는 그럼 아마존에 알아봐. 그건 편안하게 리턴할 수 있으니까라는 말도 저도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일 수가 되겠네요. 네. 자, 아마존 프라임 멤버 장단점이 있네요 보니까. 장점은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점. 괜히 그것 때문에 자꾸 뭔가 주문을 하게 되는. 네. 또 심심하면 괜히 들어가 보는. 네. 뭐 이래서 안 사도 될 걸 좀 사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뭐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 수를 탄탄하게 다졌으니까요. 앞으로는 좀 더 기술 개발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알렉사, 에코 등 이 스피커 형태의 인공지능 AI 음성 인식 기기 개발과 또 온오프라인에 연계하는 새 서비스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어제 서한에는 지난해 에코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은 유기농 식료품 체인인 홀푸드와도 이 프라임 멤버 전용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앞으로 더 집중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네. 자, 오늘 아마존 프라임 멤버에 관련된 그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걸 자세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라디오 코리아가 이번 주말에 파워 셧다운 한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뭐 이런 뭐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한국에서도 어떤 분이 막 걱정하세요. 저는 그래서 야 한국에서 저희 이 파워 셧다운을 한국에서 걱정을 해주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라디오를 듣는 분들에게는 별 지장이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셧다운이 뭐냐면 저희가 입주해 있는 이 빌딩이 고층 빌딩이잖아요. 근데 이 고층 빌딩 전체를 관할하는 그 전기 시스템을 이번에 완전히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그 작업을 DWP에서 전기 회사에서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주자들이 전기를 쓸 수가 없어서 저희 라디오 코리아는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페사데나라는 곳에 있는 저희 송신탑 타워 밑에 있는 사무실에서 방송을 합니다. 다만 인터넷과 앱 그리고 SCA라고 이제 우리 방송만 나오는 라디오죠. 인터넷과 앱 그리고 SCA 라디오는 토요일 일요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타주에서 저 디렉TV를 통해서 저희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리아라든지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은 잠시 중단된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꼭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타워에 사무실 그 바람 부는 데 가서 방송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 시간은 피부 특성별 맞춤 서비스로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 피부 혁명이 시작됩니다. 최신식 수수실 최고의 성형 전문의가 함께하는 누라 이미지 성형외과 보험료는 절약하고 보상은 충분하게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한미보험 현대차를 타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뿌엔데힐스 현대 공동 제공입니다. 식사할 때 택시살 때 더 많은 곳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삼성 페이제 공지금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9시 35분, 한국 시각으로는 4월 20일 금요일 새벽 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한국인이 캘리포니아 발골절 교통사고 역사상 최고 보상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은